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네, 자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짐승도 그렇고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다 쉬고 나니까 이 살아있는 또 우리 주식시장도 기분이 좋은 것 같죠. 맞아요. 네, 5월에 쉬는 날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런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빨간불도 계속 착착착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또 빅테크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이 힘을 받아서 2,700선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외국인이 사들이고 이랬을 때 우리도 좀 같이 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린 또 여기서 팔지. 이때 왜 파냐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팔 때 팔더라도 예. 제대로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기분 좋은 오늘 하루를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그럼요. 내일장에 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을 할게요.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전화 상담 02-4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 관련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사실 진짜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사람들은 AI도 AI지만 이거를 더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 공개합니다. 전력, 변압기, 변전소, 전선, 이게 뭔가 이게 너무 강하죠. 굉장히 맞아요.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일렉트릭 쇼크 갑자기 FX 일렉트릭 이거 아는 척해도 되나 모르겠네. 순간 또 늙은 티를 어쨌든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수익의 길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시장이 잘 갈 때는 역시 시장의 중심은 AI에 있구나, 이 반도체에 있구나라는 걸 느낀과 동시에 네. 여기 이제 같이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게 전력기기 관련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워낙에 강했고 뭐 전선주까지도 이어지면서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은 진짜 급하게 뛰어오르거든요. 이제 전력업계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인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 잘 안 찾는데 네. 전선이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얼마큼 올랐나? 12%. 그리고 10거래일? 네, 그리고 이 전력 설비는 똑같이 해서 5.8%. 어쨌든 전선이 좀 더 강한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갈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손여로 팀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이클의 초입일지 매수기에 대한 게 궁금한데요. 키워드 주신다면요? 네, 외인과 기관 믿고 눌림목 공략이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수급을 믿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는요? AI 섹터가 바늘이면 전력기기는 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손여로 팀장부터 수급적인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질문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해맑게 쓰셨네요. 상승 사이클 초입이냐고. 지금 차트를 3개월치 넘게 보면은 바로 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력 설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AI 수혜까지 입은 전력 설비가 된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도 있다 보니까 뭐 정부 정책 지원도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실적 개선이 사실 이 전력 설비랑 전선도 막 2차 전지처럼 2배까지는 아니고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20% 좀 특출 났지만 다른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 50-60%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잘한 겁니다. 사실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 HBM이랑 2차 전지 빼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건 사실 무형 자산을 판매하는 엔터나 이런 것들밖에 없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에서 사실 15% 이상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40에서 50% 실적을 보여줬는데 AI 관련 모멘텀을 입는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증설이 될 거다. 그다음 전력 설비 수요도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이제 연구 기간도 다양하니까 뭐 어디 덴마크에서 조상 기간은 뭐 2027년까지
뭐 2배. 그 다음에 2030년까지 2.1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거래일 동안 5%, 10거래일 동안 12%. 이거는 이 전력 설비랑 전선의 일생에 봤을 때는 되게 좀 하찮은 수치입니다. 근데 바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숨고르긴 해야 되고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2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눌림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무섭게 사다가 좀 이 전력 설비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한 1주 반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밀리는 게 보통 정상인데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쉬고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번 주 화요일에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성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워렌 버핏이랑 MS에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엄청난 언론 뉴스를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의 맥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포도 80, 그 다음에 현재 12개월 선행포도 25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3분의 1, 4분의 1가는 저평가 매력도입니다. 근데 4분의 1 저평가 매력도가 목표가를 4배 잡고 매매를 하자. 요거는 좀 무서운 발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간 조정 거쳤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맥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는 맞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팀장님은 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그거 별개로 갔었을 때 또 거기서 약간 좀 변칙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시는데 네. 이런 분이 이제 외국이랑 기관을 믿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시그널이 뜬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바늘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실 얘기 좀 해볼 건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난밤에 상당히 뭐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뭐 오늘 반도체 HBM 쪽이 가긴 했지만 오늘 주인공은 전력기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압도적이었어요. 예, 다들 반도체 보셨을 텐데 뭐 전력기기가 오늘 뭐 상한가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기기 뭐 강한 거는 제가 여러 지금 오늘 방송을 위해서 뭐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도 뭐 밸류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네. 그런 밸류가 근데 타당할 걸로 보여져요. 좀 더 올랐는데 여기서 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AI랑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 글로벌 확장 이것이 전력기기 섹터 강세의 우선 원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전력 인프라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들의 교체 수요까지 이제 맞물려지면서 상당히 이제 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하면 또 이제 인프라거든요. 투자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에 460테라와트시에서 이제 2026년에는 620에서 1050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1050테라와트시까지 한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작년에 그러니까 2290억 달러. 근데 요게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2%입니다. HBM 같은 섹터는 지금 50%씩 성장을 하는데 전력 섹터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연평균 12%씩 성장하는 고성장 그런 섹터이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이제 확장은 결국 글로벌 변압기 수요 증가를 지금 이제 이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마켓 시어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마켓 시어 같은 경우에 미국이 가장 큽니다. 38%. 그다음에 유럽이 30%,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22%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변압기 시장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보셔도 미국의 수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저는 예, 선별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38%면 마켓 시어가 그러면 이제 보면은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 31억 달러에서 32년에는 56억 달러로 거의 2.5배 정도, 거의 1.5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변압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작년 683억 달러에서 32년까지 1195억 달러로 거의 대략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자.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확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미국 인프라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법안 하면은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네. 요 전기차 충전이에요. 전기차 충전 섹터도 변압기 충전기에도 소형 변압기 들어갑니다. 2차 전지 또 거기에 또 걸쳐져 있는 게 있고. 와, 이 디테일. 와, 전기차 쪽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쪽도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확장 관련, 전력기기 수요 여기에 미국 대선 관련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맞물려 있고. 여기 또 이제 숫자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이제 어린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증명해 보였거든요. 네. 지금 증권사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근거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인프라 법안을 제가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력기기 현대화 부분 예산이 총 7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어떤 투자 이런 쪽도 숫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송전하고 이제 배전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송전 변압기 업체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여기에 이제 일진전기까지 저희가 전압기 섹터로 가장 빠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튀어나갔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배전 변압기 업체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뒤늦게 주목받는 게 재룡전기는 뭐 지속적으로 재농산업하고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우상해 해왔지만 네. 최근 들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 재룡전기,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송배전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 지금 둘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좀 뒤늦게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2부에서 요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글로벌 우리 선진국 송배전 인프라 아까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거의 30%였는데 네. 인프라 50%가 지금 20년 이상 노후되었습니다. 유럽도요. 네. 그래서 보통 수명이 뜯어 못 치겠네, 그럼. 25년에서 40년짜리인데 이게 이제 교체 수요가 2030년까지 거의 6천억 달러 정도의 송전망 투자가 네네네.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예, 그거를 좀 보시라고 제가 숫자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 변압기 공급 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급 부족, 요게 이제 AI 칩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변압기 쪽도 지금 이런 게 공급 부족 현상이에요. 네. 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까 변압기 주문되기 이제 리드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 3년 동안 4배 증가했어요. 가격도 지금 9배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AI 칩하고 되게 닮아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변압기 수주 같은 경우에 수주에서 인도까지 리드타임 평균 1년 소요되고요. 네.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수요가 몰리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대형 변압기는 거의 24개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리드타임 지연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면 뭐 테마는 지속될 것이다. 예,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산 능력이 이제 확장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진입장벽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지 안 그러면 수요를 이걸 저희가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제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수주한 거 보니까 뭐 5조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몇 년 동안 호황이 예상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궁금한 게 이런 전력과 전선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초입의 느낌이 느껴져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2차 전지 때에도 이러한 느낌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셨고, 물론 이제 그 뷰가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중장기로 가실까봐 5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력과 변압기와 관련된 전략을 짤 때, 가장 큰 그림을 그릴 때 매매로 가야 되는 건지 스윙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진짜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건지 세 가지 중에 혹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아무리 내가 보고 있는 뷰가 저러더라도 네. 누구든지 우리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하루에 3에서 5% 움직이면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만 저는 하루 일간 변동성 15% 이상 발생한 섹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중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론 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 만약 이런 종목들이 단 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몰고 가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정말 극단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면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버티는 그렇죠. 종목이 없거든요. 네. 만약에 버틸 정도로 이게 강하다 아니면은 뭐 버틸 정도로 뭐 이 기울기 물론 주식이 기울기 이런 게 없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통 이런 경향이 있으면 버틴다. 근데 이런 경향이 나오면 일단 빠지고 다시 본다. 이런 게 저는 보통 기울기가 25도가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21선을 이탈하거나 일주일 안에 돌아왔을 때 아니면은 뭐 21선 이탈했는데 일주일 안에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정말 추세가 꺾여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아무리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크로 변수를 못 이기는 상황이 내가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매매 대응이고 그 대신에 관심 종목에 지우는 시점은 피크가 나왔을 때 더 이상 성장이 안 보일 때 근데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결코 손절하고 다시 빠져나오더라도 누른목에서 반드시 사서 복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아무래도 뭐 고점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차트적으로 봤는데 2020년에 4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4,84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26만 5,500원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게. 지금 뭐 주봉 월봉 보시면은 좀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뭐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높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뭐 매매 관점이라고 하면은 좀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프로그램을 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높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높게 나와요. 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난 뭐 4월 16일인가요? 그때 뭐 17%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매 영역이라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사갖고 스윙하자 이거는 저도 조금 불안해요. 전기 붙은 종목들도 막 하루 급등락 뭐 오늘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오늘 운 좋게 뭐 장중에 잡았으면 뭐 몇 프로 지금 나시고 이제 상한가에 잠기셔갖고 좋긴 좋으실 텐데 이게 또 이제 언제 또 반도체가 또 이제 꺾이면 또 같이 꺾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스윙이라는 거는 한 몇 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네. 가면은 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여는 져요. 예. 근데 자리는 높습니다. 정말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한 5%, 10% 정도 만족한다. 그냥 네.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단기적인 단기 스윙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 신규 진입은요. 좋습니다. 네. 자, 5월의 전략입니다. 전망은 좋아요. 하지만 매크로 변수라는 것도 있고 산이 타버리고 있는데 그럼요. 나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매매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좀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에 큰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을 선택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다 하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일단 크게는 대형 전력기기 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소형 변압기 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손유라 팀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시겠어요? 네, 제가 뭐 시장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형 전력 설비 말씀을 드린 거지만 탑픽을 사실 전력 설비에 뽑으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작은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진전기를 소개를 드릴 거고 네네. 매매를 못하신 분들 당연히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내가 분할 매수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할 매수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모아가서 수익을 내고자 지금 방송을 보신 건 아닐 테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제 일진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소형 전력기 관련 종목들을 딱 검색을 해보면 보통 15개가 나옵니다. 근데 15개 중에서 적자 기업을 쳐내면은 10개가 남는데 사실 3년 전에는 몇 개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 정말 많은 종목들이 2022년, 2023년에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적자 기업인 5개를 쳐내고 나면 이제 10개가 남는데 이 10개를 이제 차트를 봐서 바닥 대비 그나마 덜 올라온 종목들. 근데
매매를 잘 하시면은 그냥 거래대금 탑을 하시면 돼요. 거래대금 탑을. 근데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을 좀 권해드려야 되니까 바닥 대비 덜 올라온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도 사실 전기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플러스 20%, 플러스 15% 갔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야 돼요. 근데 오늘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전력섭이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진전기가 그 뒤를 따라갈 거다라고 판단해요. 나는 만약에 손 팀장이 뭐라고 했든 간에 손 팀장이 매수가 손절가 잡아주면은 그 매수가랑 손절가 사이에서 욕심 정말 1도 안 부리고 분할 매수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에코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밭일도 해야 되고 뭐 공장에 카메라 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 못 합니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 해보신다고 하면 일진전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퍼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설비나 전기 관련 종목들이 업종포가 80인데 12개월 선행포가 대략적으로 25가 넘어갑니다. 근데 일진전기는 유일하게 12개월 선행포가 17이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전선과 전력기기 부분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뒤를 이을 이제 전선주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일진전기 보시면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전기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뭐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변압기 섹터를 변압기. 가져왔는데요. 네. 대형 변압기 쪽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재룡전기랑 일진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우리 팀장님과도 하나 겹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향 제가 주목하시라고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미국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수주 잔고액이 2,572억입니다. 그래서 YOY 대비 1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회사고요. 상장사로는 유일하게 배전 변압기 100%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예, 이게 영업이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38%나 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50% 되는 리노공업이 네. 잘 가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 이것도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거든요. 송전 변압기 대비해서 고마진 사업입니다. 아까 요 배전 변압기가. 그래서 이 배전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양 배전 변압기 수주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좀 기관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에 요거를 좀 주목을 하고 여기에 이제 판매 단가 어떤 상승 관련해서 그리고 구리 가격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상승의 모멘텀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81%나 되는데 저압 변압기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향 수주 급증 그거에 초점 맞추신다면 그러니까 왜 작년에 80%까지 수출 비중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일의 전선도 있고 중전기, 즉 변압기랑 차단기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 비중이 전선이 좀 높았어요. 80%. 그다음에 아까 중전기, 즉 변압기나 요 차단기 쪽이 20%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중전기 쪽, 변압기 쪽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중전기 쪽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를 좀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전사이익 성장을 좀 견인했어요. 즉 결국에는 변압기 쪽이 상당히 좋았다. 네. 예, 그걸 보시면 되겠고 국내 매출이 좀 높은데 미주 지금 7.2% 정도의 매출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캐파를 증설을 합니다. 예, 제가 캐파 증설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작년 11월에 미국향 4,318억 규모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했습니다. 그때 최초 주목받았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2026년까지 5년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주 잔고는 13억 달러이기 때문에 YOY 112% 증가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해외 거의 70% 매출이 잡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1부의 핵심 코너입니다. 이슈 팔로우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 이 전기, 변압기 이쪽에 대해서 다들 되게 좋게 보시는데 네. 전체적인 뷰는 계속해서 초입의 근처. 하지만 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소가 있고요. 손연호 팀장께서는 그중에서도 일진전기를 말씀해 주셨고 김진환 전문가는 일진전기 그리고 플러스로 재룡 전기까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광주 무등산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서남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은 12%인데요. 이게 차트 보니까 진짜 한번 치고 올라갈 때는 무섭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거 한 두어 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6,800원이면 내려오고 사신 건지 가격대가 내려오고 사셨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이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연호 팀장님, 초전도체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끝났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죠. 뉴스 나와버렸으면 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이 초전체 관련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좋으면 보통 안 갑니다. 근데 시장이 나쁠 땐 가는데 지금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란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곡물 관련 종목들이 물론 뭐 나스닥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 전혀 미동이 없는데 곡물 관련 종목들이랑 가스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좀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빌미로 단기적인 차익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초전도체 좀 수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조심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남이 뉴스가 보면은 정말 석 달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석 달간에는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초전도체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LK9 관련 뉴스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런 뉴스 나오지만 시장에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응이 없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로봇도 반짝했던 경우도 있고 뭐 네. AI도 반짝했던 경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겠죠. 왜냐면은 초전도체를 투자하느니 뭐 반도체는 이쪽에 전력 설비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투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서남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남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이제 초전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끌었을 때 이제 너네는 업종이 너무 여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려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서남도 신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조금 차갑게 보신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서남이 2월 중순에 확인했던 뉴스를 보니까 뭐 해적 케이블의 초전도 관련 선재를 납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다른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서남 같은 경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미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영업 적자 당기순 적자가 3년 연속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유보율도 지금 안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적인 보유는 제가 말려드릴 수가 없다. 근데 정말 갑자기 제가 잘 떴더니 갑자기 내일 초전체 뉴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은 이거 좋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막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데 저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급 보면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외국인 순매수가 아니죠. 개인이 손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엄청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4,9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800원, 2차 목표가는 6,300원 잡고서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남과 관련해서요. 우선 분할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5,800원, 6,300원, 손절가 4,900원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전문가님은 일정남이었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뉴스남 같아요. 계속해서 뉴스를 몇 달씩을 한 방에 이렇게 두 분째 컨셉이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서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 뭐 워낙에 반도체 쪽이 강하긴 했는데 이쪽도 괜찮았어요. 조선입니다. 한국님께서 HD 현대 미포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네. 11만 원이면요. 정말 고점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최고가가 11만 7,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좀 급하게 떨어집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이제는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진단 신청하셨는데요. 사실 떨어졌다가 중간에 한 9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도 네. 시청자님 안 파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서 좀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대응 전략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강했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후발로 조금 이제 움직였고 HD 현대미포 저도 계속 봤습니다. 근데 추세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예, 제일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종목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 예상치 부합을 했고 네. 하나오션도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실적이. 근데 이 현대미포 조선이었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분기에나 흑자 전환이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실적적으로 제일 좀 부진해요.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조선, 뭐, 원래는 뭐 3사라고 하죠. 현대,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그 다음에 한화, 이렇게 보면 3사 중에서 가장 좀 뒤처지는 모습이 아닐까, 요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그래도 뭐, 올해 1분기 매출은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좀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니까, 이번에 유조선, 예, 중형가스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주량 예상치를 좀 낮춰 잡아놨는데 이미 지금 달성을 거의 99%나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실적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약 취소 관련 충당급 환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계약 취소 관련해서 좀 그 이익 개선이 좀 느려진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차트 보시면요. 어떠십니까? 이게 좋죠? 지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오션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바닥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HD 현대미포 미포 보시겠습니까? 예,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지속 우하향을 좀 해오고 있어요. 점이 낮아지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뒤늦게 이제 오랜만에 한 7%대 상승이 나오는데 HD, 현대 쪽, 이런 조선 쪽이 뒤늦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선 쪽이 순환매로 저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중 그 조선업 규제 관련해서 국내 조선사가 반사 이익이 거둘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이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실적 발표 이제 끝났으니까 2분기까지 좀 공백기가 있으니까 저는 저희 클럽 쪽에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미정도 좋았기 때문에 조선 쪽 다 반등하겠다 했는데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쪽 저는 그래서 2, 3, 4분기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예, 근데 이제 기술주가 좀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조선 쪽이 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우상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주봉을 봤는데 주봉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9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몇 개월 걸려서 한 2, 3개월 이상 1, 2분기 걸쳐서 상승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천천히 좀 우상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은 이 정도 8만 원 선이에요. 8만 700원 선.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면 이제 그때서 이제 8만 5천 원 순차적으로 이제 9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평단이 좀 많이 높으세요. 그리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쯤에는 저는 물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보신다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좀 나아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 아니면 현대 쪽이면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쪽이 좀 나아 보여요. 미포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물타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 걸려서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으니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금이 묶여도 괜찮으시면은 좀 가져가셔서 네. 예, 손실 최소화해서 9만 원 이상에서 좀 나오시는 전략. 네, 아니면은 기회비용 고려하시고 조선 쪽이 좋다 하시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으로 천천히 좀 갈아타셔가지고 오히려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10%씩 그렇게 반반 나눠서 그렇게 분할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한국님 이제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말씀해주신 목표가 선에서 좀 손실을 줄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로 여유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9만 원까지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8만 원입니다. 요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채워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고서 이게 옛날에 사신 건 아닐 것 같고 거의 데이 트레이딩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이 한원 시스템과 좀 엮여가지고 두 종목 다 급락했죠. 그렇죠. 오늘 44,600원에 들어가셨어요. 10%. 그리고 목표가를 이분께서는 47,000원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고 이 정도 목표 가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선 저희는 투자 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이 종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요번은 아주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확실하게 한 3일 보유하시려고 샀다라고 하시면은 37,000 못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일. 근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1개월, 석 달, 이 정도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일봉, 분봉 차트에서 사신 걸 보면은 1개월, 3개월 보유하려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길걸요, 1개월, 네. 3개월이. 예. 그러면 일단 47,000원을 갈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봉 차트 보고 있죠. 3분봉 차트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딱 나왔을 때는 보통 V자에서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V자에서 보통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이것도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하가 따라잡기나 그런 거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안 움직이죠. 보통 좀 빠르게 움직이죠. 옛날에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H7B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흘러가는 방식은 다르군요. 완만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좀 올라왔으면은 내일 좀 상승할 수 그렇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냐죠. 외국인과 기관이 안 샀습니다. 애초에 사지도 않았어요. 팔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팔았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행한 행보를 잘한 것이냐. 이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의 재무제표를 못 봤는데 부채 비율은 300%가 안 됩니다. 그럼 겉으로는 이제 부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원 시스템이 이 유상증자를 한 거 봤는데 3자 유증이고 3자 유증을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참여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자금이랑 부채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채로는 뭘 갚는가 봤더니 부채 비율이 300%가 안 냈는데 이 부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채권을 갚는다는 거죠. 이제 채권을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야 돼.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채무사관을 이제 겉으로 나오는 은행 대출보다는 약간 채권 쪽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한원 시스템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3조인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25%를 확보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원 시스템이 시총이 3조면 25%면은 7억 5천이거든요. 예.
근데 이 7억 5천에 이 지분 가치를 사기 위해서 1조 7천억을 쓴 거예요. 그럼 이들은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M&A 증권 전문가 아니니까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할인율 이런 말 들어봤을 때 보통 한 10%, 뭐 15% 이런 할인을 들었어도 지금 1조 7천억에서 7,500억이면 네. 거의 50% 이상 할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투자분들께서 한국엔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7,500억 지분을 갖기 위해서 1조 7천억이라는 자금 투자를 한 거를 잘한 거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결과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한원 시스템 분명 어제 시간에 올랐어요. 그럼 투심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딱 공시 나왔고 3자 유증이고 한국인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참여를 한다니까 이야 대박이다 라고 이제 시간에 올랐는데 투심이 퍼진 거죠. 아니 7,500억을 1조 7천 주고 산다고? 너무 비싸게 산 거죠. 근데 그러면 뭐 시설 자금이야? 뭐야? 뭐 신기술 뭐 캐파 증설이야? 운영 자금 채무상환이었죠. 그럼 뭘 갚는 거지? 이런 투심이 이제 투자분들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가 빠지고 외국인과 기업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채권에 대한 매도가 누가 이걸 확인하고 팔아요? 일단은 남들이 팔고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은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우리 시청자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안전하게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삼는 근거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근거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뭐 바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거를 감안해서 한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 유증을 철회하겠다. 이거 하나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페노션이 HMM 최대했다가 야 이거 자금 조달 3조를 내 시총 1조 5천밖에 안 되는 회사가 분명 유증 뜰 거야. 근데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결렬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페노션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자금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걸 안 꺾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OU까지 체결했으니까 제가 모든 말한 게 틀려서 철회가 됐을 때 혹은 철회 안 했지만 내일 외국인과 괜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매수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2,000원 잡아드릴게요. 42,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46,000원, 2차 목표가는 47,500원 잡고서 제가 모든 것이 틀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목표가 1차, 2차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일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 내에 이번 원하시는,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것은, 근거상, 합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수익을 내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목표가 조금 낮춰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볼게요. 37,200원에 비중 5% 담으셨고요.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시청자님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가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근데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부탁드려요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하셨거든요. 37,000원대면 지금 매수가가 아주 낮은 구간도 아닌데다가 손실이 큰 상태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 전문가님? 네, 악재는 악재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600억이면은 지금 시총이 보니까 거의 400억입니다. 3,396억짜리 회사가 네. 거의 600억에 해당하는 거의 한 시총의 한 17% 계산해보니까 17, 18% 나오거든요. 그 정도를 지금 유증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를 만약에 제한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25,000원대까지는 좀 떨어질 걸로 보여져요. 25,000원. 지금 네. 지금 시간에서는 10%가 거의 9.87%까지가 그 하한선이기 때문에 27,85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유증 가격 600억 정도 지금 시총이 요 3천억대 회사가 600억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계산해 봤는데 25,6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 MTS 제 핸드폰에도 제가 저항선 지지선을 제가 그려 놓거든요. 근데 네. 딱 그 선이 딱 그어놓은 선이 제가 있는데 그 선이 25,200원에 예전에 제가 그어 놨었더라고요. 예전에 좀 오를 때 제가 그어 놓은 것 같은데
죄송하죠. 25,200원에서 25,900원 선까지 좀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증 그 자금 운영 어떤 자금 쪽인지 보셔야 되는데 운영 자금이에요.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재무적으로 좀 부담되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타법인 인수 자금까지 한 20억 원 정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법인을 인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나름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운영 자금 쪽으로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안 그래도 뭐 보니까 기관의 어떤 수급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일정 같은 거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말에 여러 차트를 볼 때 이런 차트는 저는 절대 그 다음 주에 보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면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좀 21선에 좀 진하거든요. 21선이 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뭐 스윙선입니다. 근데 요 선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4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에이즐랜드나 뭐 디자인하우스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버티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25,000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우선은 5%시니까 뭐 그 복구 못할 정도의 그런 규모는 아니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내일 시초가에서 분할로 이게 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또 과하게 빠지면요. 그래서 25,000원 선에서 좀 멈출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우선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HBM이 좀 강세인데 숫자적으로 증명하는 섹터, 즉 요 설계 쪽보다는 설계나 요런 그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장비주나 최근에는 이제 뭐 디램 관련해 낸드 관련해서 전공정 그리고 오히려 뭐 소재 쪽이 또 이제 재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 버티고 있기보다는 내일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될까 또 고민되신다면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히든카드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네.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네요. 레이저 옵텍인데요. 이 종목이 올해 2월 1일 날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었을 때 그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올해 2월에 샀고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12,900원에 10%가 되겠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계속 없다가 이제 한 5월 들어오면서 잠깐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게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레이저 옵텍이요? 네, 확실하게 좀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대장급 종목들이 1월부터 올라온 다음에 네. 사실 1월부터 2, 3월까지는 뭐 반도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를 네. 잘 관심 안 뒀잖아요. 저번에 미용기기랑 화장품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한 사이 이들은 무럭무럭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LG생활건강이나 미용 의료기기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쳐보면은 정말 1월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게 되니까 좀 변동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도 워낙 이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약 3등에서 5등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다가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레이저 옵텍도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 뉴스를 보니까 뉴스들이 많아요. 뭐 지금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미용 치료기기 40개국 수출하면서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뭐 50% 이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뭐 통계는 틀릴 수 있죠. 분명 2020년에서 이제 2021년에서 2020에 올라올 때는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22년에서 23년 넘어올 때는 한 5%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뭐 연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 틀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예. 뭐 한 3, 4년 더 봐야죠. 3, 4년 뭐 갑자기 제가 연평균 50%라고 했는데 2023년 뭐 10%밖에 성장 못 했네라고 했다가 갑자기 2024년 100%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미용 의료기기는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브라질이나 이쪽에 특허를 뭐 취득한다는 뉴스 있고 뭐 중남미를 공략한다는 뉴스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고 실적이 피크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고 실적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옵텍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있죠.
분명히 증권사에서 내놓은 뷰를 틀린 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신규 상장을 2월 했으니까 3월 달에 이제 1개월 차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개월 차 물량이 상장일이 2월 1일이니까 신규 상장 이제 석 달 차가 지났습니다. 5월 1일, 5월 2일 이쯤이었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이 됐을 건데,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신규 상장 물량이 레이저 옵텍에 큰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포인트랑 보수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긍정적인 포인트도 뭐 덮어놓고 투자할 포인트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포인트도 그렇게 걱정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시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 나오는 이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계 우리가 무시할 만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올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늘 사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산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단기적 변동성 나왔고 무시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회가 쓸 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는 제가 8,7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2차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잡고서 기회 줬을 때 조금씩 나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 이제 좀 기술적인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텐데 이때를 좀 잘 찾아서 살려보자는 관점이십니다. 1차 13,000원, 2차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이 될 테니까요. 꼭 이 슈팅이 나오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 활용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 예고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전 종목으로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금양입니다. 최근에도 한 금양 그린파워를 한번 진단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금양이 쌌어요. 맞아요. 9% 이상 쏘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 근처까지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 더 나오게 될지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